된다면 페이딩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헬컴 파일의 페이딩과 전리층에서의 페이딩, 전리층 파일 페이딩. 그래서 헬컴 파일 페이딩은 다른 말로는 VHF의 페이딩, 전리층 파는 HF, 단파의 페이딩. 그렇게 어느 걸로 물어보나 똑같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동통신에서의 페이딩은 다중용으로 페이딩. 그래서 지금은 전리층에서의 페이딩을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전리층에서도 페이딩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죠. 왜냐면 단파통신이 중요하던 시절에는 조금 먼저 안 쓰지만 단파통신이 우리 귀에 뭐 실감이 안 나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로는 좋은 겁니다. 첫 번째가 간섭성 페이딩. 근데 이 간섭성 페이딩은 저기 보면 종류가 두 개예요. 근거리 페이딩과 원거리 페이딩. 그 중에서 근거리 페이딩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언제? 중파 안테나 하면서 톱로딩 안테나 0.53 남다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오늘도 나왔던 지표파 2층 반사파 S 여기까지가 양천구역. 왜 여기까지를 양천구역이라고 했냐? 지표파와 2층 반사파가 간섭을 일으키니까 페이딩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페이딩이 생기면 나도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이내만 양천구역 서비스 에리아로 한다. 근데 이때 일어나는 페이딩이 뭐냐? 지금 근거리 페이딩이야. 여기서 생기는 페이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섭성 페이딩 중 근거리 페이딩. 언제 생겨? 중파에서. 대신 단파에서는 원거리 페이딩 그럽니다. 원거리 페이딩. 원거리 페이딩은 뭐냐면 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리층이 이제 F층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전파가 요렇게 온 전파가 있을 거고 요렇게 온 전파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죠. 왜? 통로의 차이가 있으니까. 통로의 차이가 있으니까 간섭을 일으킵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보다가는 과정.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그래서 원거리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페이딩은 전리층 반사파와 전리층 반사파가 간섭을 일으킵니다. 단파대에서의 페이딩입니다. 이 방지 대책은 공간 다이버시티 또는 주파수 다이버시티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신 다이버시티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종류 5가지 하겠습니다. 편파성 페이딩. 편파성 페이딩은 안테나의 특성, 전파에서의 특성, 편파를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직선 편파든지 원편파든지 전리층에서 전파가 반사될 때 무엇의 영향으로? 지구 자개의 영향으로 뭐가 된다? 파원 편파가 된다. 그 말은 송신 측에서 이렇게 보내는 이게 수리 편파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 자개의 영향으로 타원 편파가 됐다. 타원 편파가 됐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됐다는 뜻이고 이 모양으로 되었다는 뜻은 수평성분하고 수직성분으로 쪼개진다. 수직성분은 줄어들었고 이런보다 수평성분은 생겼지 없을 것이. 요거 하면서 나온 얘기가 또 나오죠. 생각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 오착. 잠깐 요놈만한 수준을 나오고 보니까 요것이 전파가 요만큼 수준에서 자꾸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페이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준기가 일정하게 안 나오고 커졌다 적어졌다 하면 이게 페이딩이거든요. 방지 대책, 편파 다이버시티라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안테나는 수직만 세웠는데 그게 아니고 수평도 하나 더 세우자. 그 두 개를 합성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흡수성 페이딩입니다. 전파가 여기도 제대로 보려나? 자, 오늘 여러 번 그린 그림.
자, 뭐 봐도요? 일정 감쇄. 여기서 이중 감쇄. 감쇄가 뭐예요? 신호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뚫고 가고 반사되고 뚫고 내려오고 이렇게 여러 번 감쇄를 받는데 그 감쇄량이 전리층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전리층은 여러 가지 우주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것 때문에 전리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 말은 요때나 받는 감소량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전파 입장에서는 감소를 받은 것은 에너지가 흡수당한 거죠. 그러니까 흡수성 페이딩 그래요. 흡수성 페이딩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주기가 좀 느려요. 전리층이 딱 그렇게 막 전자밀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금방 이러지 않고 전자밀도가 점점 커졌다 적어졌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주기도 페이딩의 주기도 신호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느린 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다른 건 다 어때요? 무슨 다이버시티가 방지 대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만 수신기에 ADC를 붙인다. ADC가 뭐예요? ADC는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이에요. 이것이 뭐 옛날에는 AVC 그랬어요.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디다가 문제집이나 어디서 AVC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이제 변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신호, 전송하는 신호가 주로 음성 신호, 라디오였어요. 무전기 신호. 그러니까 볼륨이지. 음이 커졌다, 적어졌다. 소리가 커졌다. 이게 라디오가 잘 들렸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러네. 그런데 비디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오디오를 볼륨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게인, 이드. 그래서 다 게인이. 오래전에 다 ADC로 다 바뀌었습니다.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요거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에 들어가는 수신기 같은 거 만들면 수신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수신 신호의 레벨 그놈을 정리해갖고 DC로 만들어서 그걸 어디 중간지파 증폭단에다가 IF 증폭에다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요. 그러면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신 신호가 크면 증폭도를 낮추고 수신 신호가 작으면 증폭도를 키우고 그럼 일정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ADC예요. 자, 이번에는 선택성 페이딩. 이게 ADC, 이게 그래서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거고요. 선택성 페이딩은 주파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M 같으면 반송파 FC가 있고 USB, LSB, 하츠파드가 있어요. 반송파, 상츠파, 하츠파가 각각 받는 감소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페이딩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성 페이딩 그러는데 선택성 페이딩 하면은 물론 이제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신 처음 배울 때 보면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나오고 진폭 변조 하면은 DSB 나오고 그 다음에 SSB 외우잖아요. SSB 특징 기기 시험에서 다음 중 SSB 통신 방식의 특징이 아닌 건 이러고 나오거든요. SSB 통신 방식의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선택성 페이딩에 영향을 안 받는다. 왜? SSB는 이것 안 보내고 이것 안 보내고 요것만 보내니까.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선택성 페이딩이 이 선택성 페이딩이야. SSB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도약성 페이딩입니다. F층 반사파가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전리층 반사파가 다 도달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걸하고, 도약거리. 그런데, 수신점의 해필은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리층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요렇게 전파가 오고, 첫 번째 도약거리가 좀 짧아진 거죠. 어떤 때는 요렇게 오고, 그럼 요 자리는 요 때는 도약거리 이내에 있죠. 그 전파 수신이 안 돼.
요때는 전파 수신이 돼. 그러니까 요거도 아주 상태가 심하니까 통신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상태가 심각해요. 이게 도약성 베이징입니다. 어디에서 생긴다? 수신점이 도약거리 부분에 있을 때다. 근데 수신점이 도약거리 부분에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사용하는 주파수가 MUF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도약거리나 MUF가 세칸트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세칸트 법칙에서는 결정하는 요소가 뭐예요?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사용 주파수 F잖아요. 그러니까 MUF 부분에서 사용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를 더 낮추면 돼. 10MHz를 썼더니 도약성 베이징이 생겼다 하면 8MHz 쓰면 안 생기. 갖고 와요. 조금 머리를 써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내고, 쉬운 문제는 금방 도약거리 부분에서 생긴다. 뭐 이것이 답이면 쉽게 낸 거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면 주파수가 MUF 부분에서 생기는 거니까 MUF 사용하는 주파수를 낮추면 된다. 관계일정 역시 주파수 다이버시티 구두기하다면